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고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회의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의학의 발전, 위생 환경의 개선, 영양 상태의 향상은 인간의 생존 조건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 마지막 10년, 길게는 15년 가까운 시간을 질병과 함께 살아갑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치매, 관절 질환, 이 질환들은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판단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줄어듭니다. 삶의 중심은 점점 활동에서 관리로, 자율에서 의존으로 이동합니다. 이 순간부터 노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에게는 고통과 불편으로, 가족에게는 간병 부담으로, 사회에는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어떻게 늙을 것인가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의 의학은 비교적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질병은 그와 별개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질병을 찾아내고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병이 생기면 심장을 치료하고 당뇨병이 생기면 혈당을 낮추고 암이 생기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은 인류에게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감염병과 외상, 응급질환에서 많은 생명을 구했고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이 방식의 한계가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한 가지 문제만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면 혈당이 흔들리고, 관절이 아프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대사와 면역이 다시 흔들립니다. 질병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합니다. 한 질환이 다른 질환을 악화시키고 그 악화된 상태가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다중질환입니다. 2단계에 들어가면 의료는 급격히 복잡해집니다. 약물은 늘어나고 병원 방문은 잦아지고 치료는 길어지고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병을 하나씩 치료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과학은 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은 서로 완전히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생물학적 노화라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각 장기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에서는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혈관에서는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으로, 대사에서는 당뇨병과 비만으로, 근육과 뼈에서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다른 질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공통된 변화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단백질 항상성 붕괴, 면역 불균형, 장내 미생물 변화. 질병은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노화라는 긴 과정이 다양한 얼굴로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이해는 의학의 질문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학은 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이 높으면 혈당을 낮추고,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왜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는가? 왜 혈관이 딱딱해졌는가? 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는가? 왜 염증이 꺼지지 않는가? 왜 세포가 회복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면 결국 노화라는 공통된 흐름에 도달합니다. 장수의학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균형과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접근입니다. 기존 의학이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는 방식이라면 장수의학은 부품들이 덜 고장 나도록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질병 중심 의학의 한계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이후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잘 관리하더라도 근감소증이나 인지저하,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질병들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는 특정 장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환경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염증은 올라가고 에너지 생산은 비효율적으로 바뀌고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세포 간 소통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병을 먼저 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왜 여러 병이 계속 나타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건강수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기간이 아닙니다. 질병과 장애 없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건강한 상태가 1년 더 유지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원 방문은 줄어들고 약물 사용은 감소하며 입원과 수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개인은 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삶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수명 1년은 단순히 덜 아픈 시간이 아닙니다.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과 자율성은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의미는 더 커집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건강 수명이 함께 늘어나면 의료비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은 단순한 보건 지표가 아닙니다. 노동시장, 연금, 복지, 국가 재정까지 영향을 주는 경제 변수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개인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더 이상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구체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얼마나 수면을 잘 취할 것인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줄 것인가? 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닳는 과정만이 아닙니다. 몸 안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신호가 부정확해지고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새로운 것을 끝없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 안에 있는 흐름과 연결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 기준이 점점 현실과 맞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느 정도의 변화와 기능 저하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기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가입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질병의 발생 시점은 뒤로 밀리고 진행 속도는 완만해지고 기능 저하는 더 늦게 나타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활하고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 없이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나이의 차이가 아닙니다. 노화 속도의 차이입니다. 미래의 목표는 완벽하게 병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천천히 늙고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의학은 시대에 따라 목표가 달라져 왔습니다. 과거의 의학은 주로 고치는 기술이었습니다. 감염병을 치료하고 외상을 수술하고 급성질환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의학은 관리하는 기술로 확장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처럼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만성질환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늦추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의학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은 유지하는 기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지는 단순히 현재 상태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과 흐름이 가능한 한 오래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노화라는 시스템 자체를 늦추고 조절하는 접근입니다. 앞으로의 의학은 특정 질병 하나하나를 다루는 것을 넘어 그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기반, 즉 생물학적 노화 전체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